오늘의 정치 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의도에서 산전수정, 공중전을 다 겪고 돌아온 들깨 김성태 전 의원님, 또 눈치 안 보는 진단과 처방으로 속을 뻥 뚫어주시는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열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뭐 반발하는 차원에서 구치소를 가진 않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만 구치소를 찾았는데 영상을 열람을 했고 이게 국민에게 공개할지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만 본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국민들이 본 것 같은 효과가 나는 정도였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제 등극하고 제 1호 작품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강제 구인 당시에 그 영상 CCTV를 확보해서 그걸 갖다 원래는 공개하려고 했지만은 뭐 우리 같은 사람도 그게 국익과 국민 여론에 어떤 도움이 되냐. 그렇게 전직 대통령 망신살을 한번 뻗치게 해주는 게 그게 쉽게 말하면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할 도리냐. 제가 비판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뭐 그걸 이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이 만만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중심 위원들만 법사위 위원들만 어제 서울구치소를 가가지고 그 내용을 뭐 본인들이 보고 처음에는 열람만 하고 그걸 갖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만 자기네들이 확인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 거의 생중계 뭐 중계방송식으로 다 전부 했잖아요. 그렇죠. 묘사를 막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런 부분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게 이제 특검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이 어차피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권 행사할 건데 굳이 강제 구인을 해서 그럼 한마디로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진술도 하지 않으면 그럼 나중에 기소되면 그 불이익은 자신이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전직 두 대통령의 경우가 있어요. MB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런 수사 부분은 구치소 옆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서 출장 그러니까 거기 방문조사식으로 한 방식도 있는데 굳이 그걸 끌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 그냥 언론에 그냥 대한민국 국익 떨어뜨리는 그거 보여주려고 발버둥 친 게 그게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특검도 정치적인 행위를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게 시작이 된 게 특검에서도 그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을 좀 상세히 묘사를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조사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윤 전 대통령의 뭐 권리라면 권리일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은 이제 구치소 내에서 어떤 특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걸 다 살펴봐야겠다. 뭐 이런 논리로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첫째 그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끌고 오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걸 집행하는 중에 생긴 일인데 저는 그걸 발부한 판사도 문제가 있다 보고요. 왜냐면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아까 김성태 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람 저 모든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강제 수사는 구속, 압수수색 뭐 이거는 영장을 받는 있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건데 사실은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피의자 신분 안 받겠다 하면 사실 강제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그런 실익도 없고 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직 대통령을 지금 뭐 이렇게 구치소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오는 실랑이를 벌여서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에서 저 뭐 숙청이 이루어지냐 뭐 혁명이냐 뭐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쓸 정도로 이거를 다 염두에 둔 말일까요? 그러면요. 지금
저 특검이 그 무슨 그 교회 압수수색하고 네, 그다음에 순복음교회 미군 들어갔던 거다. 때 일정 부분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걸 막 무차별하게 하니까 그 발부한 판사도 그렇지만 그걸 깊은 뭐 고려도 없이 막 그냥 발부하고 관성적으로 하고 그걸 또 집행을 하는데 너무 그 힘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교도소 가서 CCTV를 열람을 하는 것도 과연 그게 공익의 목적에 합당한 것인가,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네. 설사 그걸 열람했어도 그 내용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건데 그걸 어떻게 했다 어떻다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그와 관련된 법이라든가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함부로 인권의식이나 민주 뭐 이런 법치에 대한 것이 너무 의식이 없이 네. 마구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어떤 식으로 말을 했다, 뭐 반말조로 얘기를 했다, 뭐 최서원 씨를 거론하면서 최서원 씨는 이제 자발적으로 나온 거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검사 능력이다, 이렇게 뭐라고 말했는지까지도 시시콜콜하게 좀 다 알려진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이거 두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상에는 좀 짧은 이제 바디캠 영상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좀 그러니까 유출이 됐어요. 이게 말이 유출된 거 보자면 그건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저게 바디캠이라면은 저게 이제 누군가는 원래 구치소 내에 들어갈 때는 특히 전자통신 장비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그게 맡기고 가야 돼요. 네. 내부 촬영 안 되니까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색도 하거든요. 예. 최종적으로 교도관들이 마지막 이제 그 입문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뭐 그런 통신 장치 몸에 부착한 거 있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상은 핸드폰으로 결론은 찍었거나 안 그러면은 뭐 별도의 그런 뭐 또 동영상 아주 초소형 장비를 가지고 요즘에 뭐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게 그 말 동영상이 사실이라면은 민주당 이제 법사위원들 중에서 누군가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아무리 미결수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 사람의 인권을 갖다 존중해 줘야 되는 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상실하면서 그런 비열한 정치 행위를 한 그런 민주당 정치위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발본색원해야 될 문제죠, 이것도. 예. 그런 영상이 어떻게 찍혔으며 왜 유출이 됐느냐, 이건 좀 그렇습니다. 밝혀져야 될 부분 같긴 하네요. 그게 유출됐으면 분명히 개연성이 민주당 의원들이 열람하면서 CCTV 했을 거라는 것이 능히 넉넉하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 들어가야죠. 지금 그리고 아마 실정법상으로도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그 피의자 자기 의뢰인이 접견할 때에도 지금 아까 김성태 대표께서 한 대로 다 소지품 이런 거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었다 그러면 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당연히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출된 영상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서 법사위 원래도 잘 안 굴러가는 상임위로 유명했는데 그 전 뭐 위원장도 그렇고 추미애 위원장은 이번엔 소위 구성 자체를 좀 일방적으로 하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좀 항의 방문도 하고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있던데, 원래 이렇게 소위도 위원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국회는 항상 국회법에 따라서 교섭단체를 왜 둡니까? 네.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는 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이라든지 회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그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걸 진행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사위가 국회 내에서도 상원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그 법사위 위원장이라고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관리자 입장이고 진행자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법사위가 1소위가 있고 2소위가 있다 그러면 그런 여야 민주당이 1소위를 맞으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소희를 맡게 되는 거고.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운영되는 건데 그걸 지금 현재 그렇게 1소위, 2소위 지금 현재 각각 지금 맡고 있어요. 그걸 지금 현재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뭐 이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법사위에서도 지금 뭐 거의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의석이 많으니까 거기에도 그냥 의석 비율에 따라서 그냥 다 해버리자 자기네들이 그 심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소위 배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이거 해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입법 독재를 위한 쉽게 말하면 뭐 독재 여왕이 법사위에 등극한 거죠. 저 한번 두고 봅시오. 이재명 예. 대통령이 앞으로 두고 머리 아파할 삼적이 있는데. 삼적. 예. 첫 번째는 뭐 제가 정청래 전 대표라 그랬고. 현 대표. 예. 벌써 현 전 대표를 현 맡으셔서. 대표. 네. 두 번째가 이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 네. 세 번째가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원장이에요. 대표. 예. 이 세 사람 끊임없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머리 깨나 아프게 만들 겁니다. 삼적 추미애 정청래 조국 얘기해 뭐 주셨어요. 제 자신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면 법사위가 그 국회의 모든 법률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그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법으로 스크린하는 그리고 그 심의하고 수정하고 하는 굉장히 막중한 거고 거기서 늘 정쟁이 마지막 회전토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긴박하고 네. 긴장된 곳인데 그래서 그 위원장은 상당히 역대 어느 당이요 저 쪽에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처신하는데 조심하고 또 균형 있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최소한 노력은 합니다. 네. 물론 그거 잘 못해서 많은 또 비판도 받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데 정청래 그 전 이제 법사위원장이죠. 그 전 또 누가 있었죠? 윤호중 뭐 이분들이 그 소위 아주 잠깐인데 비법전들이죠. 이춘석 위원장도 있었네요. 제가 까먹고 있었네. 이춘석 법사위원장이요? 주식 거래 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야 좀 뭐 예. 그게 문제지. 네. 회의 진행하는 것 자체가 뭐 크게 저기 한 건 아니었고요. 윤호중, 다음에 정청래, 다음에 추미애 이 세 사람이 원래 법사위원장은 법조인들 법률가 출신이 이제 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분들은 법률가 출신 아니면서 이제 발탁이 돼서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아주 뭐 횡포가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드러나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법사위원장일 때 얼마나 저 희화되고 막 그랬습니까? 네. 예. 그럼 뭐 정말 법사위원장 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는 제 정치 생활에서 그 법사위원장 했다는 거를 자부심을 갖고 지내왔는데 그 윤호중 특히 정청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휘젓고 오염시키고 하는 걸 보고 네.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 부끄러웠어요.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